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오래된 폐가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공포의 장소였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와 무언가 신비한 경험을 하고 돌아갔다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 것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몇 해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고 그저 친구들끼리의 모험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본 이가 없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 우리는 일단 낮에 도착하여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폐가는 매우 허름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먼지가 가득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들과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폐가를 꼼꼼히 둘러보며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안심하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들뜬 우리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작은 방들이 몇 개 있었고 그 중 한 방에는 낡은 장롱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장롱을 열어보기로 했다. 장롱 문을 여는 순간 서늘한 바람이 우리를 감쌌고 순간 주변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장롱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는 왠지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순간 우리는 긴 장발의 여인이 복도 끝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순간 몸이 굳어버린 우리는 마치 주문에 걸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여인이 고개를 들며 우리를 쳐다봤고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계단을 뛰어내려와 급히 폐가를 빠져나온 우리들은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차에 올라타서야 우리는 다시 폐가 쪽을 돌아봤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여인이 실제였는지 환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누구도 그 폐가에 다시 가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의 경험을 공유한 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그 여인이 예전에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단순한 도시전설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폐가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도 생생했고 그 이후로 나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일은 피하거나 불을 끄지 않은 채 잠에 들곤 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 폐가의 호기심을 품고 찾아오지만 그중 몇몇은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고 돌아간다고 한다. 소문은 계속 퍼져나가고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다가도 주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향 마을에 모였다. 그러던 어느 해의 가을, 친구들은 단풍도 볼 겸 오랜만에 산속 별장에 모였다. 별장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 중턱의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다. 친구 중 한 명의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 그곳에서 추억도 많았다. 별장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지만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오히려 즐거운 기분을 북돋웠다. 도착한 첫날 밤 친구들은 벽난로 앞에서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옛 추억에 잠겼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친구가 말끝을 흐리며 아주 옛날 이 별장에 얽힌 이야기를 꺼냈다. 혹시 여기 어른들한테 들은 적 없냐? 예전에 이 근처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다던데. 그 친구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그는 산 아래 오래된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잊힌 우물로 불리며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아주 오랜 옛날 어떤 여자가 그 우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녀가 죽기 전까지 무척 슬픈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 우물 근처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물 근처를 지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였다. 밤이 되면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떤 때는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까지 들렸다고 한다. 처음엔 그런 일들을 단순한 소문으로 취급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우물은 점차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되었고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게 되었다. 공포 이야기가 끝나고 친구들은 별장에 머무는 동안 그 우물을 찾아가 보자는 도전적인 제안을 했다. 일부는 망설였지만 결국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탐험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음 날 이들은 주변 주민들에게 우물의 위치를 물어가며 길을 나섰다. 사람들은 그들이 우물에 간다는 소리에 얼굴을 찌푸리며 만류했지만 친구들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험난한 산길을 지나 우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물은 마치 시간을 벗어난 것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주변의 나무들은 우거져 있었고 우물은 이끼와 덩굴로 덮여 있었다. 친구들은 우물 주위를 둘러보며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곧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우물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친구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겁을 먹은 몇몇 친구들이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우물 근처에 있던 작은 돌림판이 자동으로 돌기 시작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겁에 질린 친구들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 할 때 갑자기 한 친구가 우물 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다가갔다. 다른 친구들이 놀라 붙잡으려 했지만 그 친구는 우물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이들은 황급히 서로의 손을 잡고 우물 가장자리에 다가가 그 친구를 끌어냈다. 간신히 친구를 구출했지만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밤 별장으로 돌아온 뒤로도 친구들은 다시는 우물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다시는 그 별장을 찾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친구들은 그날의 일을 어른들에게 알렸다. 어른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의 공포스러운 경험담이 더해지면서 그 별장은 결국 폐쇄되었다고 한다. 친구들은 다시는 그 우물을 찾지 않았지만 종종 꿈속에서 그날의 사건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꿈속에서 우물을 본 친구들은 깨어나면 항상 이름을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우물은 여전히 공포스러운 존재로 남았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는 금기의 장소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순한 전설이 되어 잊혀졌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한결같이 말하곤 했다. 그 우물에서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 속 가장 강렬한 공포였다고.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귀신이 자주 나타난다는 소문이 도는 마을이었다. 원래는 단순한 소문이라 생각했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모험심에 불타 여행 계획을 세웠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으슥한 뒷골목을 지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곳의 외딴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비극적인 사고로 한꺼번에 사망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 집은 버려졌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린다는 것이었다. 호기심 많은 우리는 그 집을 직접 보기로 했다. 문 앞에 서니 폐허가 된 줄 알았던 집은 생각보다 상태가 양호했다. 중후한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니 긴 복도와 함께 먼지 쌓인 오래된 가구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찌뿌둥한 공기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만 같았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기묘하게도 마치 누군가 최근까지 살고 있던 흔적들이 보였다. 정갈하게 정리된 접시들,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 심지어 아직 멀쩡히 켜져 있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촛불까지. 촛불이 흔들리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벽을 타고 어른거리며 낯선 분위기를 더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는 우리 모두를 소름 돋게 했다. 겁에 질린 우리는 도망치듯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앙상한 나무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한기가 들었다. 다음 날 호기심을 식히지 못한 우리는 마을 도서관을 찾아가 그 집에 대한 자료를 뒤졌다. 50년 전 그 집의 주인은 피아니스트였고 그를 포함한 가족이 불에 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고가 방화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었다. 방화범이 그 집의 주인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집 문을 열기 전 나는 뭔가에 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벽 한 구석에 기묘한 낙서가 보였다. 피아노 건반과 비슷한 모양의 율동적인 문양들이 벽을 타고 그려져 있었다. 마치 그것이 비밀 암호인 듯한 착각이 들었다. 순간 친구 한 명이 놀라 소리쳤다. 그는 벽장문이 살짝 열려있고 그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벽장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으로 쓴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마지막 페이지는 검게 그을려 있었다. 일기장에는 피아니스트였던 집주인의 고뇌와 슬픔 그리고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가 날 찾아오고 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창문이 쾅쾅 울려댔다. 눈을 감자마자 나는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 너도 여기에 영혼이. 갑작스럽게 정신이 들었을 때 우리는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꿈에서 그 집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나를 부르고 있는 듯한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로.